집값 역전한 전세값. 와, 대구도 깡통 전세 비상. 공포심이 역대급으로 퍼져있다. 와, 혹시나 내 전세금 못 돌려받는 거 아니야? 이런 제목으로 오늘 제가 같이 한번 말씀 나눠볼까 합니다. 깡통 전세. 대구, 대전을 필두로 역대급 공급 물량, 입주 물량, 새 아파트가 쏟아져 나오는 바람에 청약 경쟁률이 1, 2년 전에는 불과 엄청나게 높았는데 두 자릿수, 세 자릿수 정도 됐다가 지금 이제 보니까 한 자릿수 이제 완전 미달되고 이제는 할인 분양 얘기도 나오고 기존에 있는 분양 아파트들 계속적으로 프리미엄 1억, 2억, 3억 붙어있던 아파트들 프리미엄 가격도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더욱더 최악의 경우는 마이너스 피, 마피까지 등장했던 뉴스 미분양이 쌓이고 있고 특히 대구의 신규 아파트 어떻습니까? 84제곱 국민평형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신규 아파트 기준으로 한 5억 언저리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새 아파트도 이렇게 쌓이고 가격 하락하고 계속적으로 재고가 쌓이고 있는데 당연히 전세 신규 아파트 가격 어떻게 했습니까? 쭉쭉쭉쭉 하락하겠죠. 전세에 맞춰가지고 부족한 돈을 집주인 입장에서 바로 본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이렇게 그 전세금 받아가지고 등기하라 했던 분양자들이 발을 동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 이게 투기꾼이어서 욕심이 과욕 부동산으로 돈 벌려고 하니까 돈은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벌어야지. 투기해가지고 이렇게 장난쳐가지고 땅으로 부동산으로 돈 벌려면 되냐? 그러니까 벌 받는 거 아니냐? 대구에 무슨 부동산 투자냐? 대구는 인구도 감소하고 일자리도 없고 젊은 사람들 다 빠져나가고 덥고 춥고 안 좋은 말들 있죠. 그래서 대구는 이제 끝났다. 광역시 투자하면 절대 안 된다. 저 투기꾼 놈들 덕분에 그 때문에 계속적으로 가격이 이렇게 폭등했는데 말이야. 이제는 정말 신이 존재하는지 모르겠지만 벌을 내리네. 저놈들 다 죽어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반대로 지금은 이렇게 힘들지만 고난에 2, 3년 버티면 반드시 바닥 찍고 상승한다. 물량 정리되면 대구가 상대적으로 지금 너무나 싸다. 물량 앞에 장사 없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그래 왔었다. 앞으로 이 시기만 잘 2, 3년 정도 후만 잘 버텨내고 이겨내면 회복할 거다. 앞으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의 가치는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상대적으로 실물자산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그 내 돈을 말이죠. 금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현금을 종이 화폐 그걸 계속적으로 넣어둘 수 없죠. 그래서 실물자산으로 바꾸는 게 맞다. 여러 가지 투자 자산 엄청 수단이 많지만 그래도 부동산이다.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물가도 안정되고 금리도 하락 안정화되고 경기도 회복되고 적당한 인플레이션, 적당한 물가 상승률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앞으로는 안정화될 것이다. 투자는 그러니까 내가 하고 내가 책임도 진다. 그렇게 해서 난 자산 늘릴 거야 라는 포지션도 있겠죠. 아니면 이도 저도 말고 난 무주택 전세 서름 이렇게 계속적으로 남의 집 사는 서름 있죠. 싫다. 난 그런 거 너무 싫어. 그냥 대신에 난 내 집 딱 한 채만 마련해가지고 난 이사도 싫고 그냥 편하게 난 내 집에서 살래. 투자도 뭐고 다 싫고 돈도 이렇게 없고 지식도 없고 머리도 아프고 임차인들 세입자 관리하는 거 머리 아프고 다 싫고 그냥 내 집에서 편안하게 살 거야.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는 어떻습니까? 전월세 임대로 그냥 앞으로 계속적으로 쭉 살면서 초반에 있던 그분들과는 다르게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이렇게 그분의 물건을 사시면서 그냥 악의적 감정도 없고 난 그냥 여기 살 거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사람은 각자 포지션에 따라 가지고 생각도 있고 기준가 있고 원칙이 있겠죠. 성인이니까 그렇게 살아가시면 되고 모든 의사결정에 따라 가지고 결과는 내가 그냥 책임지면 된다. 앞으로 대구에 어떻습니까? 향후 지속적으로 입주 신규 물량이 과다. 그러니까 신축이 전세가 하락 자체가 계속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것은 당연화돼 있다. 그러면 구축은 어떻습니까? 기존에 있던 기축 아파트들 2억, 3억 전세 매매 하락되었고 제가 봤을 때는 웬만한 아파트는 거의 다 조정이 됐거든요. 앞으로도 얼마나 더 하락할지는 정말 모르는 거죠. 내년에 입주가 더 많으니까요. 그래서 언론에서 지금 또 많은 분들이 클릭하는 뉴스들 중에서 깡통 전세 사람들을 불안과 공포에 계속적으로 거기에 몰게 만드는 뉴스가 당연히 클릭수 조회수가 탑인 건 당연하더라. 언론에서 항상 이렇게 나오죠. 동일 아파트가 있는데 몇 달 전 매매 가격이 1억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전세 가격이 9천이다 또는 1억이 됐다. 그래서 똑같다. 매매 전세가 똑같은데 이거 완전 깡통 전세 아니냐. 근데 이것은 층이나 향이나 로얄동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실거래가 보고 그냥 하락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상승기 그냥 또는 일반적인 보합장에서도 동일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평형수인데도 동, 층, 향별로 10% 20% 가격 차이 나는 것도 있죠. 역시나 언론인들 어그로 최고입니다. 대구 외곽 포함해가지고 경기도 외곽 지방 중소도시 할 것 없이 전세 매매 가격이 비슷한 아파트들 이것을 보통 이제 깡통 전세를 하죠. 전세금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주인이 명의만 가져가는 그런 형태. 실제 명의는 집주인인데 거기 들어가는 대부분의 95% 100% 지분이 세입자의 돈. 희한한 상황인 거죠. 당연히 세입자 입장에서 불안합니다. 저 집주인이 망하거나 세금 연체됐거나 사업에서 망하거나 어떤 이유에 있어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 버리면 내 돈 다 못 돌려받는 거 아닌가 전세금. 이런 것 때문에 공포심이 드는 거죠. 뉴스를 보니까 마지막에 두 가지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하나는 매매 전세 가격이 너무나 비슷하거나 8, 90% 이상 되는 그런 아파트 전세에 들어가는 건 조심해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돈이 많이 들더라도 어떻습니까? 보증보험에 가입해라.
당연히 요즘에 대부분의 분들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문제는 그래서 크게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세상에 100%라는 건 없죠. 그래서 확정일자나 뭐 전입신고 안 하시는 분도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도. 특히나 나이가 뭐 20대 초반, 이제 성인이 되신 분들 또는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으신 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더라. 부동산 임대차 보호법을 학교에서도 우리가 교육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겠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격에 맞춰가지고 전세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애들 학교 때문에, 직장 때문에, 또는 살기 좋은 그 동네 편의성 때문에, 상권이 좋고 이런 거 있죠. 교통이 좋아가지고. 그런 게 대부분 우리가 전세 들어가는 그쪽의 아파트를 이렇게 막 정하는 이유가 많죠. 근데 전세 매매 갭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 피하고 전세 매매 갭이 좀 크니까 상대적으로 매매 가격이 높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런 데는 전세가 50% 정도 되겠지만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여기는 고가의 아파트입니다. 가격 자체가 높다는 얘기죠. 전세 가격이 그러면 아무리 50%라도 상당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뭐 이렇게 뭐 매매가 높고 전세가 50%밖에 안 되는 저는 안전한 전세 들어가는 건 좋겠지만 들어가려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나 부담이 돼. 너무 감당이 안 되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오히려 싼 전세를 찾아서 다니시는 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이야기가 언론에서 말한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현실성이 좀 부족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깡통 전세가 또 다 같은 깡통 전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10년 정도 예전에 전세 매매 데이터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계속적으로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 실거래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근데 어떤 아파트들은 거의 상승도 하락도 하지 않은 그냥 10년 동안 전세 매매 가격이 똑같이 가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대부분의 이런 데는 외곽이나 나홀로 아파트나 인구가 적은 데라 소도시, 상권이 부족한 도시, 학교도 없고 또 외곽에 있고 저 위에 좀 언덕에 있고 전세 그냥 싼 맛에 들어가야 되겠다. 향후에도 발전 가능성이 별로 없고 매매가가 또 상승이 될 확률도 더더군다나 없고 그냥 일자리도 교통도 그냥 뭐 하나 내설 만한 없는 그런 아파트. 내 전세금, 전재산이 만약에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그게 내 전재산인데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또는 최소한 확정일자 받고 잔금할 기준으로 그 전입신고 해야 되겠죠. 이것만으로 해서 내 자산을 보호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통 어떻습니까? 전세자금 대출 많이 받아오시기 때문에 주인분이 나중에 해당 은행에 계약 끝나고 나서 그 은행에다가 바로 상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 현금, 전세금, 내 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전세를 그냥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주는 경우 철저하게 저는 말씀드린 대로 보증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그 어떤 절차보다 더 중요하고 내 돈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거밖에 없다. 모든 깡통 전세가 또 위험하다고 이런 것이 아닌 게 일시적으로 공급 입주가 과다돼가지고 매매 전세 가격이 동시에 하락한 지역이 있죠. 예전에는 전세가가 매매가 70% 정도 됐는데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쭉 하락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지다 보니까 80% 되는 곳도 있겠죠. 이런 것도 위험한 거 아닌가? 자, 보통 근데 하락기에 이런 부동산 하락기 때 매매 전세 갭이 이렇게 더 약간 더 가격적으로 더 붙거든요. 그러니까 상승기 때는 어떻습니까? 매매가가 팍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더 벌어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뭐 어떻게 매매 전세 갭 차이가 확 늘어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들어가기 힘든데 그래서 하락기 때 투자자들이 오히려 많이 진입하고 투자 금액 자체도 상대적으로 적어지기 때문에 많이 들어간다. 상권 좋고 교통 좋은 하지만 물량이 일시적으로 확 몰려가지고 일시적으로 가격이 조정받는 그런 곳이 수두룩합니다. 대구에서도 지금 위치가 좋은데 가격이 막 줄어들어 있죠. 계속적으로 신규 그런 물량 때문에. 그래서 싸게 전세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대신에 말씀드렸죠. 전세보증보험 가입하시는 게 좋을 거고 그게 최선의 방법이고 하지만 이런 선호지역은 향후에 어떻습니까? 입주가 정리가 되고 싼 전세들이 다 정리되면서 전세 가격이 점점 올라가겠죠. 그럼 매매가를 밀어올 확률이 높다. 계속적으로 전세 사는 것이 그렇게 또 올바른 선택이 아닐 수는 있다. 전세 상승분을 계속적으로 집주인에게 내가 무자 대출로 계속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세입자 포지션이면 그냥 전세보증보험 가입하자. 그리고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잔금일날 바로 하시는 것이 최선이다. 깡통 전세든 아니든 내 전세금을 무조건 보호할 수 있다. 적은 비용, 조금 불편한 행정 절차를 동사무소 가서 해야 되니까요. 이거 통해가지고 내 피 같은 돈을 보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 같은 깡통 전세라도 깡통 전세가 아니다. 말씀드렸지만 매매 전세 갭이 붙었다 하더라도 무조건 또 투자성이 좋은 것도 아니다. 내 돈이 적게 들어간다 할지라도 향후에 전세가가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린다. 이런 100%적인 다 들어만 이런 공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될 놈만 된다. 지금부터 투자자분들, 실수요자분들 마찬가지로 향후에 내 집 마련 하실 분들도 하락기 때 매매 전세 갭이 붙는다 그랬죠. 더 미리미리 집을 사두는 전략. 전세갭 투자죠. 그래서 여기는 해당 지역에 있는 입주민들에게 또는 해당 지역에 있는 실제 주민들에게 계속적으로 인기 있는 지역 있죠. 현재 일시적으로 입주가 과다해가지고 가격이 조정받은 요때 전세갭 투자해가지고 내 집을 미리 마련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언젠가는 다시 바닥 짜지고 올라갈 거야라는 그런 심리가 그 사람들 주변에 많이 퍼져 있는 그런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이 좋고 이게 내 집 마련 또는 투자도 그렇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저는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투기꾼을 욕하나 다주택자를 욕하나 나는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 집값 폭락할 것 같으니까 집을 안 사고 전세나 월세 사는 것 그런 의사결정 하시는 거겠죠. 그나마 가격 떨어지면 내 집값 투자했는데 돈이 떨어지는데 전세 사면 오히려 그나마 그냥 본전이니까. 그러니까 서로 욕할 것 없다. 서로 필요에 의해 가지고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임대인이 임차인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내 집에서 나는 임대인이 될 수도 있지만 내 집에 그냥 전세 주고 내가 다른 집에 있는 그런
그래서 전세 살 수도 있죠. 거기서는 난 또 상대적으로 임차인이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필요에 의해서 생겼다. 시장에서 하고 손가락질하고 뭐가 의미가 있냐 말입니다. 아무리 악플 쓰고 증오하고 해도 현실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팩트입니다. 언론에서 유튜브에서 어디에서 유명한 사람들 나와가지고 임차인을 선하다, 그런 선한 임차인을 보호해주고 걱정해줘야 된다 얘기하죠. 그런 거 없습니다. 100% 다는 아니겠지만 다 본인들 밥그릇 출연료를 주니까 들어가서 이렇게 여기저기 출연하는 거고, 뭐 강연, 유튜브, 책, 돈을 벌 수 있으니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다. 절대 나쁜 것이 아니다 말씀드리고요. 저는 여러 포지션들,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포지션이 있지만, 저는 부동산 실물 자산을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내 자산을 늘리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언론에서 조장하는 깡통 전세 불안 공포 전혀 걱정할 것도 없고, 지피지기면 말씀드렸죠. 100점 불태. 내가 알고 있으면 무서울 것도 없고 전혀 위태로울 것이 없다라는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것이 오히려 가장 큰 불안과 공포다. 미래에 그냥 나는 파멸이 될 것이고 파산이 될 것이면 이미 기정사실화 돼 있다. 스스로 만드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집값 역전한 전세값, 대구도 깡통 전세 비상, 공포심이 역대급으로 막 퍼져 있는데 나는 여기서 어떻게 의사결정해야 되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자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주변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더 사시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쿠TV에 다쿠셨습니다. 감사합니다.